자리에 앉아서 할까요? 네. 네. 그럼 두 분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올 걸? 안 나오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흉흉한 분위기에 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1시간 동안 좋은 얘기 나누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주는 영화가 좀 아련하지만 이 시간은 즐겁고 신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근데 이분들을 다 한마음 한뜻이라 그런가 다 지금 이모티콘으로 오랜만에 다시 본다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정민아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 막 이런 분이 뒤에서 이렇게 막 찍어주시고 그러셨네요. 질문인가 본데요. 여기 적혀있어요. 큐티라고. 큐티라서. 네. 그렇구나. 적혀있잖아요, 여기. 못 봤네. 동의하진 않지만. 네? 큐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귀엽다고.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감독님 나이가 드셔서 잘 못 알아들으세요. 네. 이게 큐티라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티를 왜 자꾸 입냐. 네,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하지만 질문을 피해가는 너의 그런 비겁한 행동은 여기 써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래, 알지 그럼. 큐티. 큐티인데 그거랑 똑같은 옷 입는 거랑 네가 피해가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신 걸로 넘어가세요. 내년쯤에 네. 설명을 해드릴 수 네네네. 있으면은 이해하시는 걸로. 네. 오늘 이 동주집이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정민아 짐 좀 내려놔 멋짐 이것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런 거구나. 네, 이런 거. 알았어. 저기서 하셨구나. 네. 그러면 나한테 왜 준익이라고 안 해? 아니. 이게 반칙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누가 좀 해주세요. 여기다 올려주세요. 감독님, 너 벽이 느껴져요. 뭐 완벽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100일장 열어볼 테니까 한번 가열차게 올려주시면 제가 아주 옥구슬 같은 걸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못 읽겠네요. 약간 좀 현타가 와가지고. 그러면 두 분의 인사말을 들었으니까 이 영화가 개봉한 지 5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근데 다시 개봉일을 확인하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2016년 2월 17일에 동주가 개봉했었는데, 이게 벌써 5년 전 영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제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두 분이 얼마나 감독이자 배우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셨는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신작 자산어보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산어보도 함께 하셨던 변산 또 박열까지 해가지고 3편을 감독님은 그간 또 만드셨네요. 5년 세 편을 사이에. 찍었단 말이야? 어떤 신인 감독보다 더 가열차고 활기차게 영화를 만드셨네요. 네. 그냥 병이에요. 기저질환. 정말요? 부지런한 불치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세 편을 더 만드신 뒤에 돌아보는 동주는 어떤 느낌인가 이런 걸 여쭤봐도 되나요? 요새 영화를 좀 생각하는 그게 좀 약간 방향이 좀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편수가 많아서 그런지 흑백을 2개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이제 개봉할 때 되면은 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조되고 뭐 특히나 큰 흥행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 영화가 각광을 받잖아요. 물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또 외면당하는 어떤 그런 쓸쓸한 영화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개봉하는 순간에 화제를 일으키지요. 그런데 그 영화가 한 5년이 지나고 지금처럼 또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영화는 자기 자리를 찾아냅니다. 동주같이. 근데 어떤 영화는 자기 자리를 5년, 10년 후에 못 찾고 이렇게 헤매다가 조용히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주를 생각하면은 5년이 지났는데 이 동주를 대신할 수 있는 동주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영화가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언젠가 또 나오면 더 좋은 일이지만 아마 그 옆에 있겠지. 동주가 밀려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동주를 생각하면은 고마운 영화다.
너무나 고마운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박정민 배우님은 그 5년 동안 도대체 보이시죠, 여러분? 채팅방 보고 계시면은 네, 그 5년 동안 제가 근데 약간 배우님 필모그래피 어제 정리하면서 살짝 놀랐어요. 배우님이 제가 살펴봤더니 개봉일 기준으로 하면은 동주가 2016년 2월 17일에 개봉했으니까 그 이후로 영화가 개봉 대기를 합치면 특별 출연한 거 빼면 14편? 그 사이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 드라마까지 2016년에 또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소야? 소처럼 일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소야 말이야. 네, 그래요. 14개?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주라는 영화 덕분에 네. 예, 그 이후로 저를 이제 찾아주신 감독님들이 계셔가지고 운 좋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뭔가 그 14개. 맡으신 14편. 깜짝 놀랐. 감독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네 덕에 또 아, 내가 또 턱병 하나 더 찍잖냐. 예, 훈훈하고 좋네요. 그래서 근데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5년이 지난 영화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모두가 다 되게 치열하게 찍었기 때문에 그 치열한 기운이 이렇게 나이 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근데 배우님 혹시 최근에 영화 다시 본 적 있으신지 동주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 한 작년에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제가 나온 영화 잘 안 봐서 그러세요? 네, 창피해가지고. 네. 뭘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혹시 네. 저는 사실 네. 여기 있는 이제 질문도 답해드릴 건데 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느낌이 처음 볼 때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배우님도 그런 거 느끼셨는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살짝 상영할 피해 다니네. 나 아니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정봉구가 아니야 이게 지금. 비겁해졌어. 아니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비하해. 작년에 봤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저는 출연한 이제 그쵸, 배우다 자기가 보니까 나오니까. 그 영화를 보면 온전하게 저는 아직도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 예, 영화의 정서를. 그건 동의해.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못한 게 보이고 저기서 저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볼 거 자꾸 이런 생각만 드니까 감상이요. 영화의 어떤 그 영화 동주라는 영화는 오히려 제가 그 영화를 온전히 잘 받아들인 건 처음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 영화에 젖어서 제가 막 그 영화를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계속 볼 때는 조금 더 막 제 자신한테 아쉬운 점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 제가 뭘 다르게 느꼈는지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사실 영화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되게 영화가 치열하다 어떤 뜨거운 청춘의 고민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다시 볼 때는 제가 그 사이에 나이를 5년 먹어서 5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볼 때는 슬픔보다 어떤 그 뜨거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면 어젠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게 슬픈지 어디가 슬퍼서 이렇게 슬픈지 생각을 막 해봤는데 제 장 기자가 나이 먹어서 그래. 그래 네. 그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내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나 모두 그거 나이 너무 먹고 이해해요. 있으니까. 네네네. 너무 이해. 우리 동병상련. 네, 그렇지. 네.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릴 동안 질문 하나 골라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좀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윤동주 입장에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 못 될 것 같고 막 저렇게 용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동주같이 하면서 봤으니까 그 치열함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약간 몽규한테 동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근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사실 몽규도 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몽규가 넌 시를 쓰라. 총은 내가 들 테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의 그런 마음을 동주한테 투영을 다 시키고 자기는 그래야지 더 최전선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투쟁의 최전선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사촌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그 여리고 두려운 마음을 보는 느낌으로 그러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어. 그 몽규의 그 매력은 그 인간의 본질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가 한 말, 내가 생각한 것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한 말, 제가 생각하는 거 나 같지 않아. 사실은 말과 다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난 거예요. 몽규는 행동을 한다고. 말을 아끼고. 그게 몽규의 본질인 거지. 그 행동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 슬퍼. 그 행동, 그러니까 그 사나이 나는 한 사내가 갑니다고 골목으로 들어간 뒷모습을 보면요, 난 지금도 눈물이 나. 나 그 장면을 못 봐. 진짜요? 나는 못. 나 이 영화는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시 안 보셨어요? 난 원래 안 봐. 못 봐. 너랑 마음이 똑같은데 뭐야, 어떤 장면을 두 분 보면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피해간다 그러시더니 아니 피해라는 게 아니라 난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얘기하셨잖아요. 너 얘기 못 봤으니까 얘기 못 한다는 거고 나는 안 봤어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지. 싸우지 마시래요. 네. 그 손몽규 그 고향에 나오는 그 뒷모습 보면 눈물이 지금도 바로 나와. 상상만 해도 미치겠어. 행동하는 자의 뒷모습. 혹시 그거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몽규한테 동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 마음이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껴주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내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사랑에 한 차원의 더 그 어떤 높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서 몽규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순애한 느낌은 그 두 사람의 관계니까. 네. 혹시 그 사이에 눈여겨보신 질문 있으세요, 배우님? 아까 어디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올려주셔서 네. 그죠? 어디 갔지? 그러니까 그 가장 애정이 가는 씬이 무엇인지 왜 나한테 물어봐? 두 분 다 여쭤봤어요. 두 분이 가장 애정이 가는 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몽규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께서 시나리오에서 첫 씬이고 영화에서는 거의 끝 씬이지. 이 2층 창문을 쳐다보면서 동주야 집에 가자. 그게 그 시나리오 그 씬을 내가 신현식 감독이 시나리오 쓰려고 할 때 야 첫 씬은 이거다 하고 이제 그 장면을 불러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창문을 열면은 동주가 나오고 그 아래 고개를 들고 그 동주야 집에 가자. 이 대사로 시작해야 된다. 이제 했는데, 영화 전체를. 네, 했는데 시나리오도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앞 순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나중에 다 찍고 나서 편집을 하다가 뒤로 보냈어. 뒤에서 뒤에 있는 장면 그 장면이. 물론 이제 반복되는 장면이긴 하지. 왜냐면 만약에 그때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유명한 배우였으면 그 첫 씬에 그걸 썼을 것 같아. 왜냐면 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럼 왜 그러냐면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영화 시작하자마자 잘 모르는 인물이 자기 감정을 갖고 와서 관객들한테 감정을 피는 거야. 그런데 관객들은 잘 모르는 사람의 감정을 가까이 들어가기에는 머쓱해, 불편해, 안 들어가죠. 하늘이는 너보다 좀 얼굴이 얼렸었더라고요.
만약 지금도 하늘이가 그래요. 뭐 그래 지금도 그래? 네, 그렇죠. 어쨌든 뭐 너도 네, 묻잖아. 네. 어쨌든 만약에 하늘이가 몽규였다. 네. 그러면 그 씬에 처음에 와야 돼. 잘 모르는 배우가 와서 감정을 하면 쟤 뭐야 뭐 지 혼자 감정 잡고 있어. 이럴 거라는 거지. 근데 시나리오 쓸 때는 그 몽규의 그런 마지막에 몽규의 고백 내면의 고백 씬인데 그 처음부터 들어가야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썼는데 영화를 보는 그 2시간 동안 이미 송몽규라는 인물이 관객의 가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층 창문을 보고 동주야 집에 가자 하면 관객도 같이 그래 같이 가 같이 집에 가라는 그렇죠. 그 몽주의 그런 마음을 동주가 빨리 받아줘야 돼.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 생긴 거죠. 그래서 뒤로 뺀 거야. 신하는 맨 앞에 있어 그 신이. 그게 그래서 슬픈 것 같아요. 원래 몽규는 원래 계속 동주한테 어딜 가자고 할 때 다 그게 전진의 의미였는데 그때 처음 같이 좀 두려워서 도망가자고 한 건데 그게 같이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요. 거기 진짜 배우님께서는 이 질문의 대답을 사실 저도 개봉할 때 뭐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장면을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동주라는 영화를 가지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엔딩 씬이에요. 엔딩. 네, 그 이제 특고 형사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동주가 쿠미에게 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면서 딱 끝나잖아요. 이 엔딩은 정말 명장면이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이런 엔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분께서.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장면에서 제가 좀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있어요. 영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모니터 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그 우리 영화의 엔딩 장면이 정말 희대의 엔딩 장면이 아닌가. 하늘이와 희서의 연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박정민은 인간성도 좋아. 네? 왜요? 그것까지 오면 어떡하냐 이씨. 왜요? 아, 제 장면을 얘기 안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게 너무 근데 좋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시 하면서 딱 끝나면. 그 사이에 네. 막 형사들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서 막 긴장이 긴장도 되는. 그렇죠. 연기도 잘하는 게 인간성도 좋아.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두 분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감정의 네. 변화들을 네.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요 여기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사실 몇 개 못 불러드릴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직접 픽해 주신 거는 아이디를 이거 물어봐 주신 분이 아까 몽규라는 아이디 쓰셨거든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준비한 선물을 바로바로 옆에서 갖다 드릴게요. 뭐지? 뭔지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열어보면 되지만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이거 재밌을 것 같은 질문 하나 봤는데요. 그 권경희라는 아이디로 써주신 분께서 어떨 때 이 영화를 찍었을 때가 문득 떠오르시는지 이 영화가 지난 5년간 어떤 순간에 자꾸 생각났는지 두 분께 다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이후로 영화를 이제 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4편 정도의 영화를 뭐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사람인지라 마음가짐 같은 것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현장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 영화나 그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하루 굉장히 업다운이 좀 생겨요. 그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현장에서 어쨌든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영화와 이 인물과 뭐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어떤 태도를 그렇게 부여잡고 그러니까 뭔가 옳게 가보려고 부여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좀
문득 생각이 나요. 그렇게 그 이후로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 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어떤 맞아요. 선물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나태해질 것 같을 때, 뭐 내가 좀 나태해진 것 같을 때, 그럴 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되게 감독님 들으시기에도 아니, 그 되게 누구나 그렇지 않나? 가장 그 아닌가? 인생을 살면서 음, 가장 절실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랑 맞닿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그 고통을 벗어났을 때 뭔가 더 이상 그 고통 앞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바람이 있으나 언젠가 또 그와 비슷한 고통을 또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만나게 되면은 그때 생각나는 게 그 이전의 고통의 절실함. 그 절실함이 그 다음 고통의 절실함의 디딤돌이 되는.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 다행이네요. 그런가? 다 그래. 나도 그래. 건 아니고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누가 더 바닥으로 떨어져 봤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감독님은 그 사이에 언제 동주가 생각나셨어요? 감독은 또 직업적 성분 때문에 그 전작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는 욕심이 있어요. 아, 왜냐면 동호 반복을 하기 싫으니까. 최대한 다르게 가다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가서 더 높은 산에 갈 때도 있고 절대 이 산에서 놀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깊어야 봉우리가 높다고. 골짜기가 깊지 않은 사람은 절대 높은 봉우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절벽이 보약이 돼서 동주 때가 생각나는 거야. 흑백이다 씨. 차선 오버 흑백이라니까. 만약에 내가 동주를 안 찍었으면 어떤 투자자가 이 조선시대 사극 영화를 흑백을 투자해 주겠어? 그거 어떤 배우가 감독님 왜 그걸 흑백으로 찍어요? 미쳤어요? 어떤 배우가 캐스팅 되겠냐고. 근데 동주의 그런 설레가 자선오보라는 흑백의 너무나 큰 디딤돌이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 그 전에 절벽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절벽한 순간에서 다음 더 높은 산을 향해서 한 발 내릴 수 있었던 영화가 동주지. 맞지 않습니까?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저의 성공과 실패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소상히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권경희님 이 질문 주신 분 어디 계신지 손들어 주시면 이쪽에 계시다.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감독님 이름으로 해서 흑백영화 기획전으로 그 3월 31일 날 개봉하는 자산어보랑 같이 묶어서 하는 기획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감독님에게 동주라는 디딤돌을 디뎠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흑백영화 자산어보.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 두 영화의 어떤 차이 감독으로서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으셨던 바가 어떻게 다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동주는 저예산 영화였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일제 시대 그 암흑기도 그 공기의 무거움이 오히려 더 잘 표현된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보석같이 빛나는 청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나. 일제시대 어려운 28살의 그런 그 억울한 그런 걸 맞이하는 그 과정을 멋진 카메라로 기가 막힌 세트장에서 아주 예쁘게 찍으려고 하면은 그 송몽규나 윤동주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잘 산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동주와 이 자산어보는 거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어두운 면이 흙이 더 많이 보이고 백이 적어요. 근데 이제 자산어보 하면 그래도 그때도 어려운 시기였죠. 항상. 그렇지만 좀 그래도 일제강점기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배경이 자연이잖아.
인간사 아무리 험난하다 한들 자연 아래 뭐 티끌이지 티끌 치고받고 해봤자 그 어마어마한 그 자연을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그 자연의 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늘, 바다, 바람, 파도, 나무 그런 것이 가득 찬 데서 얼망졸망 섬 사람들이 그 아름답게 뛰어다니는 모습 밝죠. 밝아. 그래서 백이 더 크다. 여긴 흙이 더 크고. 그래서 흙, 백이 선명하게 나눠지면서 짝을 이루는 거 아닌가. 만약에 자산업을 찍으면서 동주를 닮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찍었으면 동주한테도 미안하고 자산업한테도 미안한데 동주를 닮지 않으려고 또 다른 동주가 가지 않는 다른 자리에다가 자산업을 10년 후에 자리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찍은 거죠. 이 아이디를 영어로 이주라고 하신 분이 재밌는 질문 올려주셔서 여쭤보려고. 배우님 만약에 지금 다시 윤동주와 송몽규 중에 한 분을 한 캐릭터를 골라서 연기할 수 있다면 이번에도 송몽규 하실 거냐고. 해봤으니까 동주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 생에. 아 진짜요? 네. 욕심쟁이. 정말요? 네. 하나만. 그러시다고 합니다. 네. 이 질문 올려주신 분 어디 계세요? 이주님 이쪽 끝에 계신가 보다. 여기 보이세요? 이쪽 끝에, 이쪽 사이드에. 그럼 하늘을 보고 송문과라 그래요. 네. 그 안경 아. 그대로 가위바위보. 씌워가지고. 그래도 되게 재밌겠다. 느낌이 되게 다르겠네요. 그리고 감독님이 자꾸 이렇게 배우님한테 이런 애정 표현 하시는 이유가 배우님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신 장본인이라서 그러시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네. 친구라서 그런 거지 네. 무슨 슈퍼스타. 너 슈퍼스타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슈퍼스타라고 얘기하라고 네 얘기하는 입으로 그래? 그러면 아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14편 그 사이에 5년 동안 14편 하신 것도 좀 놀랬지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배우님 기억하고 있는 여러 역할들 보면 동주란 영화의 몽규처럼 약간 커다란 부담을 안고 치열하게 막 떨면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치열하게 연기하신 캐릭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슈퍼스타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하게 된 어떤 가장 마라톤 그런 치열한 마라톤의 호흡을 달리게 된 시발점 첫 시작점이 이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배우님이 그 치열한 한편으론 그게 되게 두렵고 힘든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런 연기의 어떤 희열, 그런 맛 이런 거에 좀 빠진 첫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 모든 배우들이 맡는 역할들이 다 치열하고 그런 인물들이죠. 그쵸. 네, 근데 그 결핍이 조금 더 강하거나 눈에 드러나는 역할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아서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모든 배우들이 다 연기하는 그 인물들은 그 인물을 대하는 자세는 다 각자가 나름대로 다 치열하실 거고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냥 그 어떤 역할을 맡을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죠. 네. 아니 근데 물론 모든 역할이 다 쉽지만은 않고 다 연기를 하려면 고민이 깊어지시긴 하겠지만 선뜻 맡기에 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되게 연거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걸 이렇게 필모그래피 보면 보이니까. 사실 저는 그거를 굳이 제가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했을 때 오는 어떤 데미지나 이런 거를 사실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일상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행동들이 뭔가 손해를 생각하고 행동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버릇일 수도 있는데
멋있는 버릇이야? 네. 근데 너 계속 네 자랑 할래? 겸손은 그러면 가장한 이제- 자랑 아닐까? 그럼 이제 이거?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그 모든 배우라고 뭐 일반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이 그런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운. 뭐 그런데 그런 역할들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을 거고 아. 해보고 싶어도 열정들이 다 있을 텐데 제가 운 좋게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막 용기를 내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아, 네. 근데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요? 그런 마음이시면은 많이 하실 것 예. 같아가지고. 근데 그 감독님한테 누가 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만약 동주를 5년 전이 아니라 지금 만드신다면 지금의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신 배우님을 똑같이 몽규 역할에 캐스팅 하셨을 것 같냐고 안 할 물어보시는데요. 것 같아. 진짜요? 왜요? 안 할 것 같아. 유명해서 유명하면 안 돼요? 유명하면 안 돼요. 그래요? 송몽규라는 배우는 유명하면 안 되는 배우야. 이 캐릭터, 그러니까 이 인물을 관객들한테 정중하게 소개하려면은 그 인물 송몽규는 유명하지 않은 배우가 해야 돼요. 애초에 캐스팅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송몽규를 박정민을 한 거예요. 연기 검증은 물론 동주전에 동주보다 더 치열하게 단편이나 해오셨죠. 저예산 영화에서 이미 검증이 된 배우인데 단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저한테 필요한 것은 연기적 검증이 끝난 사람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배우. 딱 박정민이야. 더 둘도 없어. 그때 타임에 온리원, 봐봐. 온리원 딱. 언니원. 근데 이거에 그러면 약간 연관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 질문 해주신 분 어디 계세요? 저기 뒤에 계시다. 옆에서 선물 드릴게요. 네. 그 아이디가 내 통장 주인 박정민이라는 분께서 해주신 질문을 비밀번호 알려주시나요? 네. 화끈하게 알려주실 거면 여기다가. 근데 그 감독님께 뭘 여쭤보셨냐면 그 정말 이 동주나 자산어보다 더 알려진 인물인 동주랑 정약용 이렇게 보다 덜 알려진 인물을 같이 부각하는 영화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 찍으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막 꾸며대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박열, 흠 있고, 황산 볼 때도 계백 김유신이 있지만 그래도 거시기한테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여쭤볼까요? 이거 물어보신 분 비밀번호 알려주실 분, 네 저기 저분 네 선물 주시고요. 이거야. 제가 아이디 찾아드릴게요. 누가 뭐 물어보셨냐면 지금은 두 분이 톰과 제리 같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재미를 보여주시는 친한 사이가 되셨지만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님 처음 작업하신 게 동주이신 거잖아요. 배우님. 그래서 맨 처음에 이준익 감독님이 연락 주셨을 때 영화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사실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사연인데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였고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약간 짧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연기를 말고 다른 걸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포기를 하려던 찰나에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는 내가 요거까지는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해보고 결정하자 해서 이제 하게 된 영화인데 처음 감독님 만나러 가는 날 엄청 떨렸었어요. 네, 아직도 그 구기동의 그 어떤 제작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내가 뭔가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뭔가 떨렸겠다. 뭔가 리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관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막 그 송몽규 선생님 안경 같은 것도 제가 막 사서 끼고 뭐 그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냥 그 첫날은 되게 그냥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떠는 척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떨고 되게 어려웠었어요 감독님이 처음에는. 그쵸, 사실. 근데 감독님이 너 하려고 부른 거니까 편하게 있어라 이래서 약간 마음이 높긴 했지만 첫 자리에서. 네, 첫 자리에서. 어.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사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기분만 기억나요. 네, 그냥 그 기분 그 긴장 상태만 이렇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지금. 본래 인간은 상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있었던 감정을 기억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시간이 가도 감정은 기억이 나지만 그 감정이 든 상태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고 제 기억에는 절대 안 떨었어요. 떠는 거 모르셨어요? 절대 안 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건 뭐냐면 진짜? 인간은 내면과 외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면과 외면이 같은 인간이 있으면 한 명만 손 들어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면과 외면이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짐승은 개나 돼지나 내면과 외면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같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외면과 내면이 다른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 하나라고. 그러면 박정민은 인간이잖아. 들어올 때는 내면은 겁나 떨렸겠지. 그랬겠죠. 외면은 하나도 안 떨었어. 인간이야. 그래서 제가 인간이군요. 그걸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군요. 참 신기한 게 그때 그 제작사가 신현식 감독님 제작사였는데 그쵸. 구기동 그 어떤 건물의 4층에 있어요. 그 4층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이 정말 한이 없었어요. 막 너무 높아 보였어요. 높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1승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똑같은 제작사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속 가본 데고 하니까 그렇지. 사람들도 편하고 하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네, 발걸음도 가벼운데 그때 그 사무실을 들어갈 때랑 신기하다. 지금 그 사무실을 들어갈 때랑의 느낌이 아예 다른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내면이 바뀐 거예요. 박정민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절실하고 절박한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절실하고 절박한 요소를 주변 사람들한테 단 하나도, 단 1도 부담을 주지 않았어. 대부분 절실한 사람들은 나 절실하니까요. 뭐 이런 것이 느껴지잖아.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당당했어. 나 절실한 거 없어. 나는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할 뿐이야. 당신들은 나의 절실함을 알아줄 필요도 없어. 난 들키지 않을 거야. 인간이라니까. 내면과 외면이 달라. 나이스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다. 절실한 사람들은 그 절실함이 간절하면은 어떤 대상 앞에서 그쵸, 초라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전혀 초라하지 않았어. 송몽규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몽규 같다. 송몽규야. 그냥 나라도 없는 젊은 청년이 적지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유학생을 규합하고 당당하게 쫙 세계지도 펴놓고 가자고, 군대 가자고, 가서 그놈들한테 배울 거 배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자고, 뭐 그런 뜨거운 기질이 연기가 아니라 박정민이라니까. 그걸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 한 번. 그 인상이 쭉.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근데 요새 좀 약간 지가 슈퍼스타가 됐다고. 또 잠깐만. 내면이 좀 바뀐 것 같아. 내면이. 외면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하시는 보기엔 거예요. 아니야. 슈퍼스타니. 아니 근데 저 제가 언제 슈퍼스타를 저기서 했지, 저기서. 네, 슈퍼스타 아니에요. 아니 약간 말씀의 기승전결을 어떻게 약간 좀 기승전 슈퍼스타. 기승전 슈퍼스타. 뭔가 그렇게 맥이 잘 잡히진 않지만 아무튼 기승전 슈퍼스타. 근데 이거 질문하신 혜인님
혜인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다. 그래서 선물 드릴게요. 근데 여기 또 사실 한 분을 꼽을 수 없게 여기 사실 그 감독님 영화에서 배우님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되게 많으세요. 얘 바빠요. 스케줄이 안 돼. 나하고 일할 스케줄이 안 돼. 아닌데 어제도 우리 아버지 심부름 가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잘못 타가지고 남의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알아보고 박정민 아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정민 누군데 박정민 아이 말. 영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동주 이랬었어요. 우와. 그래서 그건 대단한 거다. 되게 희한했어요. 아니 어. 뭐 최근작도 있을 텐데 또 되게 딱 동주를 딱 얘기를 그러게요. 하시는지. 우와, 이건 진짜 두 분에게 다 겁나 대표작이라는 뭐. 거잖아요. 하여튼 다른 감독들이 너무 탐을 내가지고 내 순번까지 안 와요. 아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다르다니까. 아니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내면이 변했어. 에이.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승민이란 분께서 감독님께 그 시 자화상, 저 감독님 자산어보 보시면 아마 감독님 영화 속에 계속 흐르는 어떤 시적인 정서가 자산어보에 약간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본격적인 시작점이 동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시 나오는 장면들 너무 좋잖아요. 영상 시집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분 승민이란 분은 자화상이라는 시가 나올 때 주로 이제 몽규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하는 장면들로 이어지던데 그렇게 찍으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원래 그 시라는 자화상은 그때 그 시기에 쓴 게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쓴 시니까 이 드라마하고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시인데 영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저와 또 신현식 감독이 같이 여기다가 자화상을 배치하는데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일치했던 지점이에요. 본래 시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주관화시켜서 쓸 수도 있겠지만 좋은 시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썼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잖아요. 아마 자화상이라는 시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시 같지만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대상화시켜버린 거예요, 내용은.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예요. 그것은 또 다른 나죠. 그게 뭐 송몽규는 아니죠. 저 동주 입장에서 또 다른 나를 내 밖에서 쳐다본 나인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있으면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 있으면 인간이 아닌 거지 일단. 네. 이렇게 손들고 싶지? 손 들고 싶어? 아니에요. 네. 혼자 살고 있어? 아닙니다. 평생?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잖아. 네.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론 그 누군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나이 먹을 때까지 바뀌긴 하지만은 어쨌든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동주가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몽규이기 때문에 한 사나이, 그 사나이 그게 몽규로 설명될 수 있는 시였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시의 뉘앙스가 풍부해지고 동주와 몽규가 외면과 내면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존재로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 맞아요. 씬에서. 예. 그 장면에서 자화상이라고 해서 동주의 모습이 나온 것보다 동주 나레이션으로 시가 나오는데 몽규의 뒷모습이 보여서 더 아련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질문해 주신 분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시다. 두 번째 줄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민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 봐요. 프리지아라는 아이디로 얘기해 주신 분 어디 계세요?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시다. 그분께서 만약에 다시 연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몽규의 어떤 면을 또 다르게 연기해보고 싶으시냐고 그러시는데요. 그냥 영화 보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늘 생각이 바뀌어요. 뭐 이렇게도 해보 이렇게 해볼 걸 아니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그냥 조금 더 그 인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화를 연기할 그 영화에서 그 인물 송몽규 선생님을 연기할 때 그 인물의 어떤 뭐 내적인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네. 반면 이제 제가 그 송몽규라는 인물의 외적인 부분을 내가 표현할 수 있었을 때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간혹 던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사실 그냥 박정민이라는 인물로 들어가서 송몽규를 연기한 거죠. 네. 근데 내가 송몽규 선생님이라는 사람 인물에 대해서 그분의 외적인 모습을 내가 연구해봤을 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걸음걸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뭐 버릇이라든지 어떤 이런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연구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미련 같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바라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네. 여러분 이 두 분의 약간 티격태격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약속한 1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아쉽죠? 네. 근데 누가 안 그래도 올려주셨는데 이 기획전 언제까지 할 거냐고 동주 매년 언제까지 보여줄 거냐고 하는데 참 아까 저 밥 먹을 때 그렇죠. 하늘이랑 통화했어요. 영화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저 다음에 올라와서 박정민이랑 가위바위보 해. 왜요? 가위바위보에서 홀수 짝수 정해가지고 홀수에는 네가 하고 짝수에는 아니 짝이 나오면 짝수야 하고 홀수해서 홀수해. 그러니까 제가 내년엔 제가 무조건 할게요. 왜냐면 정민이 형이 지금 2년째 해가지고 자기 미안해 죽겠대. 2년이라뇨. 예? 4년 했죠. 군대 네. 그놈 군도 갔었지 참아. 이게 빚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여기 그 박정민 팬분들은 안 오시겠네. 그래서 후년에 봐야 배배해야겠네. 하늘이 팬 올 거 아니야. 왜 그죠? 오실 거죠? 근데 하늘이는 자기가 이제 이 정민이 형한테 미안한 거야. 형이 매회 와서 하니까 후배된 마음에 무조건 내년에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정민이를 내년에 풀어주려고. 알겠습니다. 너 올 거야 내년? 시간 되면 오겠습니다. 네. 너 시간 안 될 때 시간 되면 잡으면 와야죠. 될 거 아니야. 아 굳이? 아니 우연히. 예.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시간 되면 와야죠. 네. 일부러 안 오긴 안 하지. 네. 너 때문에 아니고 이분들 때문에. 네, 이 연속극 다음 내년에도 꼭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말씀 다 못 전해드린 거 너무 아쉽고요. 이걸 꼭 내년에 다시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우주 대쇼스 박정민과 감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거 요구하셨으니까 이준익에게 박정민이란 박정민에게 이준익 감독님이란 이런 거 대답해 주시는 끝인사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질문이죠. 네. 그렇지, 머쓱하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도 아버지랑 어디 가다가 말씀을 나눴는데 정민이한테 평생의 은인이 있다. 아버님이 아버지가, 직접 네, 말씀하신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며칠 있으면 감독님 뵈야 되는데 오늘 때웠네, 잘 때웠네. 네,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 되게 그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그 어떤 감독님보다 되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같은 분이에요. 네, 제가 조금 신뢰를 하더라도 제가 조금 선을 넘더라도 그래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를 유쾌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하니까 항상 친구 같고 편하고 늘 이렇게 제 가슴 속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오늘 이렇게 동주 GV 또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3월 31일에 자산오보 개봉하거든요. 설경구 선배님과 변요한 주연의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배우분들이 나오시고 감독님께서 정말 자신에 차 계시는 자산오보라는 이 영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 혹은 후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정민 참 예의 바른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예의예요. 예의 없는 친구는 친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의 바른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은 친구의 실수를 덮어줘라. 친구의 실수를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실수보다 사실 내가 얘한테 하는 실수가 훨씬 많아요. 아까도 봤지만 계속 쿡쿡 찌르고 그거를 이 친구가 잘 덮어주니까 예의 바른 친구로 서로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좋은 친구들 오늘 그러니까 질문에 참 성의가 느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툭 한마디가 아니라 이 답변자를 배려한 성의 있는 질문을 보고 제가 야 여기는 진짜 5년 된 이게 숙성된 5년지기. 5년지기 친구구나. 이게 어제 만난 친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기를 네. 바라면서 또 우리들의 우정도 내년 내후년에 쭉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